주식타임즈의 주식견입니다. 오늘 날짜 2026년 1월 7일 방금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들려온 소식은 단순한 신제품 발표회가 아니었습니다. 젠슨 황은 오늘 무대 위에서 우리가 알던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지능이라는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대한 발전소가 되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CES 기조 연설은 단순히 칩이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컴퓨팅의 역사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자율적 에이전트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하나의 거대한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단순한 제품 소개가 아니라 젠슨 황이 설계한 기술과 경제 그리고 산업의 삼각 편대가 어떻게 기존의 IT 생태계를 해체하고 엔비디아 제국으로 재편하고 있는지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젠슨 황이 정의한 플랫폼의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찾아오는 거대한 플랫폼 시프트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코딩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명령어를 입력했죠. 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는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물 역시 미리 만들어진 패키지가 아니라 매 순간 사용자의 맥락에 맞춰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유동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10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이제 CPU 중심의 범용 컴퓨팅에서 GPU 중심의 가속 컴퓨팅으로 전격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연구개발 예산과 자본의 흐름이 고전적인 방식에서 AI 방식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이 흐름을 어떻게 장악했을까요? 여기서 바로 루빈 플랫폼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루빈이 단순히 블랙엘보다 성능이 좋은 칩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엔비디아의 전략을 절반도 못 보신 겁니다. 루빈은 경쟁사가 물리적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설계된 완벽한 기술적 요새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익스트림 코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보셔야 합니다. 루빈 플랫폼은 베라 CPU와 루빈 GPU 그리고 블루필드 DPU와 커넥트 X 등 총 6개의 핵심 칩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베라 CPU입니다. 엔비디아는 인텔이나 AMD의 CPU를 쓰는 대신 자사 GPU와 처음부터 공동 설계된 자체 CPU를 탑재해버렸습니다. 데이터 전송의 병목을 없앤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고객사가 부품을 선택할 권한을 없애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물리적인 설계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루빈 컴퓨트 트레이를 보면 케이블과 호스 그리고 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7,000개의 부품이 마이크론 단위의 정밀도로 조립된 이 시스템은 고객이 수리하거나 개조할 수 없는 완벽한 블랙박스입니다. 이제 하드웨어의 모듈러 시대는 끝났습니다. 엔비디아의 완제품을 통째로 사서 쓰든지 아니면 도태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강력한 락인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물론 성능도 압도적입니다. 블랙엘 대비 성능은 5배, 전력 효율은 무려 10배나 향상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기업들이 10조 파라미터급의 거대 모델을 훈련할 때 필요한 시스템 수가 4분의 1로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토큰당 비용이 10분의 1로 절감된다는 겁니다. 이건 기업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문제입니다. 루빈을 쓰지 않으면 연상 비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럼 하드웨어는 이렇게 장악했다고 치고 소프트웨어 전략은 어떨까요? 여기서 젠슨 황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가장 비싼 소프트웨어 모델을 오히려 무료로 풀어버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코스모스나 알파 마이오 같은 최정상급 프론티어 모델을 오픈 소스로 공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젠슨 황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모델 사용료나 토큰 과금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고요. 그의 목표는 엔비디아의 모델을 산업 표준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하드웨어인 루빈의 연산력을 파는 것이죠. 즉 소프트웨어를 미끼로 던지고 거대한 발전소의 전기 요금을 걷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기존의 사스 기업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체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하고 이제 기업의 가치는 누가 더 엔비디아의 전기를 싸게 가져다 쓰느냐로 결정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흐름은 이제 개인용 비서 시장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치 미니를 보십시오. 300달러에서 400달러 수준의 데스크탑 로봇이 우리의 책상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에 오픈 모델을 탑재해서 개인의 일상을 돕는 에이전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AI는 화면 속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물리적 세계로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흥미로운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데이터 싸움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모으는 건 너무 느리고 비쌉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코스모스라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합성 데이터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실제 도로를 주행하며
사용하며 데이터를 긁어 모을 때 엔비디아는 시뮬레이션된 가상현실 속에서 수조 킬로미터를 주행하며 AI를 훈련시킵니다. 젠슨 황은 말합니다. 희귀한 케이스가 발생하길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상황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AI에게 가르치면 된다고 말이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공개된 알파 마요입니다. 세계 최초에 출원하는 자율주행 모델이죠. 이 녀석은 단순히 입력값에 반응해서 핸들을 꺾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인지하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율주행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당장 올해 1분기부터 벤츠 CLA 모델을 시작으로 전 세계 자동차에 이 알파 마요가 탑재됩니다. 이제 자동차도 생각하는 뇌를 갖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엔비디아는 이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케이던스나 시노시스 그리고 지멘스와 협력해서 칩 설계부터 공장 자동화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 트윈상에서 먼저 구현합니다. 제조업의 근간을 엔비디아 플랫폼 위로 올려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에도 치명적인 숨은 칼날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합성 현실의 역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지적처럼 나머지 1%의 극단적인 희귀 케이스는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만약 코스모스가 만든 세상이 실제 현실의 복잡성을 100% 반영하지 못한다면 알파마요를 탑재한 차량은 존재하지 않는 물리 법칙을 믿고 달리다가 대형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알파마요가 제공하는 출원 로그는 양날의 검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AI가 보행자를 인식했지만 무시하기로 결정함이라고 기록을 남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제조사에게 회복 불가능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인프라의 한계입니다. 루빈이 아무리 전력 효율이 10배 좋아졌다고 해도 AI 팩토리는 기가와트급 전력을 요구합니다. 전력망의 물리적인 증설 속도가 엔비디아의 칩 공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거대한 성장은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 1월 7일 현재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 제조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픈 모델이라는 소프트 파워로 전 세계의 지능을 표준화했고 루빈 플랫폼이라는 하드 파워로 그 지능을 구동할 유일한 물리적 수단을 독점했습니다. 이제 기업과 국가는 엔비디아라는 지능의 발전소에 플러그를 꽂고 매달 연산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젠슨 황이 설계한 컴퓨팅 역사의 재정의입니다. 이제 단순히 엔비디아가 칩을 잘 만든다거나 전기를 많이 쓴다는 1차원적인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결국 이번 CES 2026에서 젠슨 황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서늘하고도 본질적인 화두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노동과 판단이 배제된 채 오직 에너지와 알고리즘만으로 돌아가는 이 거대한 무인경제 시스템에서 과연 우리 인간은 무엇을 팔아서 부를 획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자만이 다가올 지능의 전기화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타임즈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관련 종목 분석과 포트폴리오는 고정 댓글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